이 갈치 정치에 대한 이 오해와 진실을 먼저 좀 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네네. 이거 제가 이번에 새삼 처음 말씀드린 건 아니다. 아니고요. 예. 과거 그 참여정부 시절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제 훨씬 이전에 네. 그때 이제 그 열린우리당 시절이지 네네.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노통을 향해 가지고 공격하던 내부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저 갈치 정치다 저거. 그때부터 말이 나왔군요. 자기들 다 노통 때문에 국회의원 대놓고서 그렇죠. 저 노통을 향해서 총질하는 거 저런 거. 갈치를 잡아먹거든요. 갈치가 그래요. 네, 네. 갈치 뱃속을 가르면요, 갈치가 나와요. 자기 동족을 잡아먹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게 이제 갈치 정치였고, 이제 네.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이제 기세가 등등할 때는 숨죽이고 있던 이제 갈치들이 이제 이 가을 되니까 이제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갈치 정치 하지 마라 한 건데. 아, 그렇군요. 요거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유탄을 맞은 분이 전재수 의원님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전재수 의원님은 결코 그 갈치 정치 하시는 분 아니고요. 소신 정치하는 분이고요. 제가 정말 저건 정말 진정한 갈치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를 향해서 오히려 공격을 해요. 실명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합니다. 조응천 의원 실명을 거론하는 순간 이게 이제 또 내부 또 싸움이 되니까는요. 아, 네. 그런데 요것만 좀 마무리하고 좀, 네. 좀 넘어가죠. 갈치 정치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국힘과 보수 언론에 먹잇감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김혜영 전 최고가 이재명 대표 사퇴하라. 네, 이제 요 대표직 이야기 내오라고. 하니까 네. 바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받아서 자기들의 언어로 우리를 또 공격하지 않습니까? 예. 보수 언론도 기다리던 듯이 대문짝하게 써져요. 네. 그죠? 예. 이런 저쪽에 먹잇감을 주는 거죠. 사냥감을 주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내부를 균열시키고 교란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지금은 거의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총구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국힘을 향해서 이 총구가 딱 그 정주전 돼야 되는데 이 전쟁 시기에 이 총구가 내부를 향하게 되면은 아주 내부가 아주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렇죠. 내부 싸움 하다가 항상 전쟁이라는 것은 내부가 분열하면 지거든요. 선거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요. 독립운동사를 보면은 내부에 밀정이 있었던 전쟁에서는 항상 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런 이제 갈치 정치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근데 이제 지금은 또 전쟁이 시작되었으니까 뭐 저도 이제 이 갈치 논란은 그만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그 원래 바깥에서 공격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똘똘 뭉치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원래? 그렇지 않으면 지죠. 그러니까 네. 그런데 민주당은 바깥에서 조금 찔러 보니까 너무 스스로 잘 무너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솔직히 제가 받습니다. 뭐 밖에서 어떻게 볼지인지 모르겠지만은 몇몇 의원들이 있어요. 이 갈치 정치로 자기의 그 정치적인 어떤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거의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을 국힘이나 보수 쪽에서 이용하니까 이제 그게 더 큰 이제 문제가 그렇죠. 본인들이 원하는 워딩을 그분들이 그냥 내세워서 해주니까 네. 사실은 내부에서도 이런 말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이제 언론에 쫙 뿌려주고 이러는 거겠죠. 이게 전형적인 패턴인 것 같더라고요. 항상 보게 되면은 갈치 정치인들의 뭐 그건 못 버리는 것 버려요. 같아요. 네. 그렇게 나쁜 말로 하면 그런 식으로 기생해 왔다 뭐 이렇게 또 얘기도 하던데 어쨌든 그게 참 유감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하는 항상 좀 뭔가 불안한 요소가 있었어요. 작년 경선부터 해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한 당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그 당에서 대표가 될 사람을 뽑기 전까지는 당연히 치열하게 다툼이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이제 경선이라는 과정이겠죠. 근데 그게 절차적으로 본인들이 정해놓은 절차에 맞춰서 이루어지면 그래서 결론이 나왔으면 그걸로 끝을 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예컨대 뭐 이낙연 전 대표하고 같이 이렇게 경선했다. 근데 이낙연 전 대표랑 사실 이재명 지금 현 대표하고 차이가 뭐 아주 근소한 차이도 아니었고 사실 많이 차이가 났는데 그게 뭐 50%를 넘냐 안 넘냐 이걸 가지고서 뭐 엄청 억울한 것처럼 해가지고 또 사실 경선에 불복하는 모양새가 지금 작년에 나타났었잖아요. 그러면서 대선 기간까지 원팀으로 좀 안 움직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바깥 사람들이 봤단 말이죠. 그래서 노변이 오랜만에 저를 보니까 말씀이 많으시네요. 지금 이건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의 위기입니다. 네. 근데 이재명의 인생, 이재명의 정치 자체가 네. 항상 칼날 위에 서서 네. 그 위기를 돌파를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사로운 위기가 아니죠. 그래서 그렇죠. 이 위기를 잘 뚫고 가면은 이재명은 진짜 내공 있는 정치인으로 또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정치인으로 거듭 나타나는 이제 기회로 될 것이고요. 이 위기를 뚫고 가지 못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정치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사단이 나게 생겼죠. 예. 근데 어떨 것 같으세요? 사달이 날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반반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좀 의연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유동규의 말에 그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치고받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제 큰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 속에 저는 일단 말씀드리겠지만은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그림을 기획하는 저쪽에 어떤 기획자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그 기획자의 의도를 잘 꿰뚫어 보면서 국민과 함께 싸우려고 해야 됩니다. 예. 국민을 믿고. 네, 민주당 자체가 이재명 자체가 네. 국민과 함께 싸울 생각을 하면서 광장 속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은 민주당의 힘으로 이걸 뚫어내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조국의 멸문지하 당함을 네. 받지 않습니까? 네, 야, 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저럴 수가? 그런 이제 시즌 2가 온 겁니다. 지금은 이재명과 민주당을 괴멸시키려고 작정을 했거든요. 그 기획자가.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저 새 판을 짜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네. 이걸 어떻게 저희들의 힘으로 이걸 막아내겠습니까? 국민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민주당은 네. 자구 우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광장으로 저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포인트가 두 개야.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네. 일단 기획자가 누구냐. 네. 두 번째, 그 기획자의 의도대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민주당은 촛불 세력 내지는 네. 광장에 모이는 시민들하고 연합해서 같이. 사실 오늘은 뭐 제 이야기 오늘 저는 뭐 요지인데요. 자, 보십시오. 기획자가 누구냐 이거를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전에 보십시오. 자, 김용을 이제 압수수색한다는 거예요. 네. 김용 사무실을 이제 틀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 사무실을 틀면은 김용희가 8억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증거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김용은 출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비상근. 상근하지도 않아요. 네. 예. 회의 몇 번 뭐 한 2번인가 3번 뭐 왔다 갔다 한 사람이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이 이재명 측근들을 노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김용 그 부위원장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거기다 뭘 갖다 놓을 수도 거기에 없다. 컴퓨터에 무슨 입력 자료를 뒀다든지 네. 뭐 증거될 만한 뭐 문서를 뒀다든지 그러겠습니까? 거기 네. 볼펜 한 자루도 없어요. 그러겠죠. 그걸 검찰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난주 수요일 날 검찰이 압수수색 그 대치 8시간 네. 그 그림을 만들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여주는데 보여줘서 뭐를 얻으려고 했을 것 같습니까? 내부 분야 기선 저는 제압. 국면 전환을 시도했을 거라고 국면 봅니다. 전환, 네. 예, 애초부터 검찰은 압수수색을 할 의지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원래는, 해요. 네. 근데 그렇게 8시간 대치 국면을 통해서 민주당이 저렇게 범죄 집단이라는 그런 인식을 국민들에게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림을 그렇게 그려보는 그렇죠. 거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아주 안 좋죠. 아래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걸 국면을 탈출을 해야 되는데 이 국면 탈출용으로 그 그림을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한 것 같은데요. 성공했죠. 예. 예, 그 8시간 그 이후에 국면이 완전히 전환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제 느닷없이 국정감사 마지막 날 예상을 깨고 치고 들어왔어요. 민주당사에. 네. 너무 쉽게 들어갔어요. 세상은요, 정치라는 게 인생이랑 똑같아요.
이상하고 수상한 거에는 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노변에 보실 때, 그리고 오늘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하는 날이에요. 네. 이런 시점에서 왜 어제 도발을 했을 거라고 봅니까? 왜 그랬을까요? 일부러 명분을 저보다 주는 머리가 거지. 더 좋은 노변께서 한번 생각해 아니, 보십시오. 그건 아니지만 뭐 일부러 명분을 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슈로 덮는다는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어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우리 야당이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또 예. 어제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윤석열 대통령 우리 야당한테 새끼라고 한 거 사과하라. 네. 그 새끼가 오늘 방점인 날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느닷없이 민주당 틀을 치고 들어옴으로써 이거는 헌법 8조에 규정된 결사의 자유에 위반하는 겁니다. 네. 완전 도발인 것이죠. 아, 왜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두고 저런 도발을 했을까? 그 이면에 그 현상에 가려져 있는 본질을 읽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 새끼라는 이 방점을 이걸 완전히 이제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죠. 그래서 그 시점을 어제를 택한 것이죠. 보이콧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그 도발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죠. 성공했죠. 그래서 저는 수요일 날에 그 8시간의 대치 그림, 그 다음에 네. 시정연설을 앞두고 어제의 민주당설을 치고 들어가는 그 도발, 이것을 기획을 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누구예요, 겁니다. 그 사람이? 단순하게 검사들의 머리에서는 이거 안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노변은 누구라고 보세요? 첫 번째. 누굴 것 같습니까? 누굴까요? 보기 좀 주세요. 아이, 저보다 머리 좀 아이고, 노변께서 저는 뭐 모른 정치 잘 척하지 모르- 마시고. 저는 정치 잘 왜 모르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머리 나쁜 척하세요? 아니 진짜로 몰라서 그래요. 근데 여의도에서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야, 이분이 이 사람이 이런 지금 기획을 하고 있지 않을까? 무슨 한동훈 장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머리에서는 그렇게 이런 안 큰 나와요? 그림을 못 예. 나오죠. 그리고 그 사람의 머리에는 단순하게 이런 기획을 통해 가지고 의도하는 바가 정치판에 새 판을 빅뱅을 통해 가지고 김종인? 새 판을 짜는 것이다. 아니죠. 김종인하고 다 끝났어요 이미. 이 사람은 이 기획자는 윤석열 대통령 근처에 있는 사람입니다. 김종인은 멀리 김건희? 있잖아요. 여사? 김건희 정말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두렵습니까? 저를 김건희 여사가 두렵습니까? 이렇게? 전 두려워요, 솔직히. 아, 두렵습니까? 예, 저를 혼내지 마시고 그냥 말씀해 주세요. 자, 세 번째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아니고 김건희 아니고 한동현 아니고 자, 네 번째 마지막 기회. 저는 똑같은 김씨입니다. 네. 똑같은 김 씨가 누굴까요? 저는 김한길 위원장 정도가 이런 그림을 그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한길 위원장 글쎄요. 그렇게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자, 그럼 여기까지 넘어가고 현명한 우리 시청자들의 또 판단의 몫으로 넘기죠. 저는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뭐 기획자 있겠죠 당연히 누군가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민주당에서 이거를 덜썩 잡은 거 아니냐. 저는 솔직히 그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가 예. 그렇죠. 우리로서는 딜레마죠. 네. 우리 이재명 대표가 너무 쉽게. 우리는 이제 민생의 길을 가자. 사법 리스크는 내가 감당할 테니까 당은 민생의 길로 가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한 이 구도 자체가 이제 깨져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로서는 이 걸어오는 싸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딜레마죠. 그러니까 가장 이 전쟁에서 최악의 딜레마가 하고 싶지 않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네, 우리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죠. 전쟁 치르는 건 좋은데 네. 내부적으로 저는 분열되어 있어서 뭐 내부에 뭐 아까 밀정 얘기도 하셨지만 그런 분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가 걱정되죠. 네, 그래서 더 걱정인 거예요. 사실 뭐 어제가 중요한 건 아니라. 이제 이재명 대표의 등극으로 내부 상황이 좀 봉합 내지는 이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 체제가 흔들리면서 이득을 볼 사람이 갈치를 있는 포함한 거예요. 예. 내부의 내부 총질들이 이제 시작되면서 네. 내부가 분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아무리 강력한 적이라도 우리의 성이 견고하면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외부의 공격이 허술하더라도 우리 내부가 네. 균열되고 분열되면은 이게 위기적인 상황으로 오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거는 우리 민주당을 괴멸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이재명뿐만 아니라 네. 민주당 의원들 중에 20, 30명을 지금 엮으려고 지금 수사하고 있다. 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박정희 플러스 전두환 이 두 사람을 합친 그 검찰의 공권력을 빙자해서 그렇죠. 이거 야당을 괴멸시키려고 하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누가 하든지 그 얘기를 듣고서 근데 국민들은 우리 지지자들은 설마 박정희면 박정희, 전두환이면 전두환이지 박정희, 전두환 합친 게 될까?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설득력 있는데요. 조국의 괴멸을 조국의 멸문지화 과정을 보십시오. 네. 그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된 압수수색은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민주당이나 이재명이나 김혜경 여사 관련된 압수수색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몇 건입니까? 몇백 건이 나오죠. 200건이 넘는다 네.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야 설마 그럴까? 아닙니다. 아, 대선 전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되면은 정치 보복, 야당 탄압 이거 네. 우리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설마 했는데 2022년에 네. 설마가 지금 역시 막 또 이루어지고 민주 당사 있군요. 치고 들어오고 아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이브하게 현 상황을 이렇게 안일하게 인식하면 안 된다. 네. 이런 얘기 같은데요. 물론 저의 시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난 주말에 집회 다녀오셨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정치인들이 그렇게 집회에 또 참석하면 오히려 뭐 본질이 왜곡되고 역풍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참석하신 거에 대해서는 아니 그렇게 반문 드리고 싶어요. 네, 국민들이 모인 광장에 정치인이 나가는 게 뭐 그리 큰 문제입니까? 네. 그것이 비난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순전히 국힘과 보수의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아하, 딱 광장과 네. 민주당 사이에 큰 벽을 쌓아놨어요. 네, 저들이. 네, 그래서 이 벽을 넘어가면은 총을 쏩니다. 그렇죠. 넘어가지 마. 그런데 그 벽을 김용민 의원이 먼저 타고 넘어갔어요. 그렇죠. 먼저 깨뜨렸죠. 그래서 아주 그 총탄을 뭐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저거 내가 좀 지켜줘야 되겠다. 응? 정말 저 손학비 맡고 있는 네. 김용민 의원에게는 우산 하나 빨리 씌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김용민 의원을 비난하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네. 나도 광장으로 나간다. 그렇게 해서 제가 뭐 중진으로서는 물론 조금은 부담스럽죠. 네. 뭐 저들이 또 공격하니까. 비난할 것이고 근데 네. 욕 먹는 걸 두려워하면은 정치하지 말아야 되는 맞습니다. 것이죠. 뭐 최순실 쪽으로부터 제가 얼마나 욕 많이 먹고 뭐 고소고발 20건 당하고 이런 거 두려우면 정치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광장을 나갔더니요. 네. 왜 나갔냐 물어봤더니 열받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이 지금 아주 분노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분노해 있는지 이 이야기를 여의도에서 어떻게 들어요? 그렇죠. 여의도에서는 민심의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네. 그래서 우리가 광장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의 어떤 뭐 소신의 목소리가 네. 광장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했고요. 가셨더니 정말 15,000명밖에 안 왔던가요? 저는 제가 보기에 그 너무 말도 안 되는데 경찰 추산이 계속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전두환 저희들이 이제 전두환 그 독재 시절에 청춘을 보냈지 예, 않습니까? 예, 우리가 맨날 그랬어요. 저 신문에 나온 거 보면은 집회는 한 10,000명 나왔는데 뭐 언론에는 경찰 추산 1,000명 네네. 항상 10분을 줄이지 않습니까? 다시 그 시대로 온 것 같아요. 정작 경찰이 추산하는 20,000명 곱하기 전 10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 시청에서 그 남대문까지가 그게 한 700~800m 될 겁니다. 근데 왜 거의 한 이렇게 1km 축소시킵니까, 가깝고요. 그러면? 예. 아니, 일부러? 옛날 독재 시절로 저는 획일했다고 봅니다. 경찰의 그런 인식이. 네. 그리고 언론도 뭐 대동소이하지 다 똑같이 않고요. 썼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그 한 1km 가까운 도로를 꽉 메웠고 인도도 꽉 메웠고 화면을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데. 그 다음에 골목 들어가 보니까 저는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광장 나온 시민들하고 좀 이 대화를 나누는데 골목에 막 빼곡히 그냥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자, 요 얘기 잠깐만 그냥 한두 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쭤보고 정리할 텐데요. 김용 부원장 잘 아시죠? 잘 알죠. 네, 네, 저한테 형님 그러죠.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또 성격이 바뀐 거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가 있어요.
이 사건은 결론을 정해놓은 사건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네. 제가 14년에 겪었던, 그러니까 뭐 최순실 이제 추적하고 그러니까, 네. 저 안민석 의원을 구속시켜야 되겠다라는 이제 검찰에 그런 이제 기획 수사를 해요. 네. 그래서 어떤 버스 업자 한 사람을 붙잡아서 너 안민석한테 돈 준 거 부르라. 1억 줬지. 그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네. 그게 이제 청와대에서 그 메모가 이후에 발견됐지 않습니까? 네. 안민석 뭐 땡땡 버스 1억 원. 네, 맞아요. 그래서 결론 딱 정해놓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장이 네. 끝까지 그 양심을 지켜서 저는 이제 그 위기를 모면했는데요. 네. 예,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엮는다는 의미는 결론을 딱 정해놓고서 그 밑에 이제 쭉 여러 가지 증거들을 조작하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 이번 김용 8억 이것도 불법 대선 자금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서 껴 맞추기를 하면서 엮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 저는 겁니다. 그거는 표면적인 것 같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오히려 유동규를 내보내므로 해서 김문기 얘기를 자꾸 확산시키고 지금 허위사실공표죄로 김문기 씨를 아냐 모르냐가 지금 나오는 와중에 네. 오히려 김문기 씨 이름을 계속 유동규 입으로부터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이 허위사실공표라고 하는 죄에 좀 더 유죄성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 이면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게 제일 확실하다 생각하는 것 가장 같아요. 그게 이제 저는 확실하기보다는 가장 그 어떤 가능성 있는 판사의 판결로 결정될 수 있는 끝장낼 수 있는 것이 저쪽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거든. 지금 그러니까요. 이제 그 재판부하고 검사들하고도 지금 뭐 서로 뭐 원팀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아니 내가 어디 나가서 내가 노변을 안다 모른다 잘 안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런 거를 누가 이걸 판단하겠어요. 맞아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니 이건 안민석 의원 노변하고 친한 것 같네. 그건 상당히 어떤 인간의 주관적인 그런 판단이 개입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도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아냐 모르냐. 아니, 모른다. 그렇지. 나도 뭐 몇 년 전에 외국 출장 같이 가서 일주일 동안 통역해준 분을 일전에 만났는데 제가 어디서 봤죠? 제가 그때 일주일 동안 통역해가 다녔는데 서운합니다, 의원님. 알겠습니다. 인간의 기억이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기억에 네. 대한 판단을 판사가 하도록 하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그렇죠. 거고 예. 거기에서 이제 100만 원 이상이라도 나오면 뭐 허위사실로 의원직 상실되니까. 걸리면은 예. 뭐 이후에 선거에도 대선도 네. 이제 못 나가고 그다음에 당이 한 400억 이상을 토해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이들 표현으로 아주 착살 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이것이 지금 현실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보고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지 그래 않을까. 지금은 이런 예. 위기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내부 총질하지 말아야 되고 네. 또 특히 조급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또 팍 지나가면요 이게 맞습니다. 진실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다음 국민들이 요즘 똑똑해가지고 네. 노변 이야기도 듣고 여러 가지 유튜브 보면서 굉장히 국민들이 많이 똑똑해져 있어요. 네. 그다음에 특히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이걸 싸워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위기를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견뎌나가고 우리가 이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아주 진솔하고 중요한 얘기 많이 나왔는데요. 말씀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기회를 또 조만간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민석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고요.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계속하고 계십니다. 네, 자 지금은요 영희 생각 해드리는 시간이죠. 바쁘세요? 네, 이야기 한마디 꼭 해야 되는데. 네. 말씀하세요. 아까 그 압수수색을 지난주, 이번주 저렇게 무리하게 수상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세상사에는 다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아침에 오산에서 6시 출발해가지고 이 아침에 노변 여기를 왜 출연했겠습니까? 네. 그 이유는요. 지난 도지사 경선 시절에 네. 노변이 저를 좀 측면 응원해 네, 주려고 네, 여기 네. 출연을 2번을 시켜주셨어요. 네, 네. 거기에 대한
신이 우리를 아유. 지키기 위해서 제가 나온 것이거든요. 아, 고맙습니다, 진짜. 그런 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소한 거지만은 사소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 이런 게 되게 관계에서도 중요한 게 제가 이 아침에 여기에 출연한 이유도 있듯이 네. 저들이 저렇게 무리하게 압수수색하고 오늘 시정연설을 앞두고 저렇게 민주당서를 치고 들어간 거는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건데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한번 네, 얘기를. 그러시죠. 고맙습니다. 예.